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2100선에서 2110선까지 밀렸습니다. 코스닥도 연일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이 구간에서는 과연 어떻게 시장 대응을 해야 될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스피가 반등에 장 초반에는 성공하는가 싶었는데 이내 맥을 추지 못하고 하락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는 모습이 연일 시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급도 많이 불안해지고 있고 외국인들도 매도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일단은 쉽지 않은 시장,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느끼고 체감하고 있겠지만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에서 상당히 이제 좀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외적인 불확실성의 이제 실적 부분들까지 같이 이슈가 맞물리면서 일단은 수급적인 요인 부분들을 끌어올릴 만한 그런 모멘텀이 조금 부재하다라는 부분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위험 자산 회피 심리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외국인들 쪽에서 이제 매도세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일간에 지금 한 8천억 원 가까이 이제 좀 매도세가 현물 쪽에서 이제 좀 나오는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만기이기 때문에 선물 쪽에서 좀 수급이 바뀌면서 프로그램 쪽이 우호적으로 좀 바뀌는지 이 부분들은 오늘 좀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의 수급이 좀 불안정한 부분들, 요거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시장에서 비빌 언덕이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 시즌까지 넘어갔는데 기존 주도주로 이제 시장에서 2분기 실적 예상이 좀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던 기존 주도주 쪽에서도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딱히 이제 기대를 언덕이 많이 사라진 그런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업종이나 섹터 전략으로 대응을 하기보다는 개별적인 실적이나 아니면 수급 이슈를 가지고 종목을 대응을 하는 게, 시장을 대응을 하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특징적인 부분들은 사실 그간 이제 거래소 시장에서 주도주라고 했었던 정유화, 건설, 건자재, 증권 이쪽에서 건설이랑 증권 쪽은 좀 부진했지만 건설 쪽은 어쨌든 현대산업 중심으로 건자재까지 어제 같이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이쪽 섹터는 조금 더 관심을 상대적인 다른 섹터보다는 더 좀 부여를 해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외적인 여건뿐만 아니라 수급과 실적 모두 다 시장에 보탬이 돼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기일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쪽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참 시장 답답하네요, 위원님. 어떻게 보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벌써 며칠째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이머징 마켓에 불과하다. 그럼 리스크온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관심이 없다. 우리 시장을 살 이유가 없고 사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것은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좀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리스크온 시장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낮춰잡는 것이 좋겠다. 다만 12일을 중심으로, 이번 주 일요일을 중심으로 이 리스크 오프가 리스크 온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12일을 기점으로 하는 리스크의 신호가 다시 이제 초록불로 바뀌는지, 여전히 주황색에서 빨간색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하는 게 핵심이 아닌가라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아마 주말로 가면 갈수록 시장의 낙폭은 줄어들고 오히려 약한 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이 다시 바이오가 될지 아니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엔 중요한 것은 7월 12일을 기점으로 다시 리스크온,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바뀌느냐, 그 신호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7월 10일 이후로 시장 방향에 대한 시그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또 반등할 만한 종목군들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추리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서 방어할 만한 종목군들이 뭐냐에 대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동안 메르스 여파에 대한 영향도 거의 없었다라고 여겨졌던 화학 철강주들 중심으로 실적에 기대를 해보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포스코를 비롯해서 줄줄이 50주 신저가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를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좀 발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철강주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라고 좀 말씀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상대적으로 화학이랑 정유 쪽은 그나마 시장 대비는 좀 괜찮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앞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졌었지만 일단은 뭐 실적 시즌을 이제 앞두고 나서 고점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어쨌든 뭐 박스권 트레이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오히려 시장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조금 이쪽 화학 쪽 섹터에서 받아주고 있는 정유화학 쪽 섹터를 좀 받아주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트레이딩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는 경기 민감주보다는 방어주 성격 그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료 업종, 그러니까 모든 음식료 업종 쪽보다는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성장 스토리가 있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좀 있는 그런 기업 관련해서는 삼립식품이랑 그다음에 이제 오뚜기 그 이제 대체식품 쪽으로 이제 뭐 포커싱이 되어 있는 삼립식품이나 오뚜기 정도를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시장 스타일 쪽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은 안전지대가 될 가능성이 좀 높고 그 다음에 저는 성장주나 아니면 가치주 이쪽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뭐 관심을 조금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은 이제 가치주냐 아니 경기 민감주냐 방어주냐에 대한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시장 프레임을 크게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도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그러니까 이 리스크 온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낮아지는 그런 흐름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시장은 성장주 쪽에 포커싱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좀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스타일 전략에서는 일단은 실적 그리고 성장 가치주 이렇게 좀 우선순위를 놓고 시장을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호전주는 말할 것도 없거니요. 아직까지는 대형주, 가치주보다는 성장에 더 베팅을 하자라고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도 동의하시나요? 저는 글쎄요. 그 성장주가 방향은 여전히 틀리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이런 섹터들의 성장 스토리가 잘못되진 않았다. 근데 그 성장 스토리를 좀 과대 포장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보고 있고 그에 따라 주가도 과대평가된 것이 문제다. 그래서 아마 속가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속가내기를 당할 종목인지 아니면 속가내기에도 잘 버틸 종목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성장주에 대한 시각에서 바이오, 제약 바이오 쪽은 법의 규제를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도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 아무리 잘해봐야 해외에서 임상실험 성공해봐야 정부에서 허가 안 되면 해외에서 못 팝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지는 분명히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치주 쪽, 뭐 대형주 쪽에 대한 판단은 저는 이렇습니다. 일부 포트폴리오 내에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걸로 올인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다라는 판단이죠. 왜냐하면 뭐 석유화학주라든지 소재주, 중국 수요 여전히 안 나옵니다. 중국 수요 나오는 아연 정도만 강할 뿐 나머지 모두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석유화학주는 제 생각엔 2분기 실적이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매력도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대형주 쪽에서 방어주 계열의 종목군들은 포트폴리오 내 일부 편입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들 종목의 올인은 조금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성장주 계열의 종목군들은 지금 가지치기 당할 종목인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종목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장주냐 가치주냐에 대해서 고민을 함께 털어봤습니다. 앞으로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의 김영철 팀장, 김종효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